안녕하십니까. 프라임에셋 구자윤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할 주제는 보험 가입을 하려면 일단 설계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설계사를 만날 때 선택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말하는 그 범주 내에 들어오는 설계사를 선택하시길 바라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 고객층이 아니고 보험회사 설계사 분이시다라고 하면 내가 과연 저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를 또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범주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어야만 고객이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설계사가 된다라는 것을 좀 명심하고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설계사 선택 기준. 첫 번째,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원수사. 뭐 전속 보험회사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동양생명, 뭐 신한생명, 뭐 KB손해보험, 이렇게 특정 한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설계사들을 원수사, 뭐 전속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내 담당 설계사로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한때는 특정 보험사에서 전속으로 근무하던 전속 설계사였는데 굉장히 편협하고 위험한 행동을 고객한테 서슴지 않고 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해. K7을 사고 싶어. K7을 사고 싶어. 그러면 어느 딜러를 만나야 되겠어요? 기아 딜러를 만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아는 설계사가, 내가 아는 딜러가 어느 특정 전속 회사야. 어디? 현대. 나랑 친한 친구야. 현대에 다녀. 그럼 어떡하겠어요? 야, 그랜저가 더 좋은 차야. 나 K7 사고 싶은데. 그랜저가, 야, 인지도도 더 높고 더 역사가 깊고, 그랜저 사. 그랜저. 난 디자인 구려가지고 K7을 사고 싶다고 해도 자꾸 이거를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K7을 사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이 친구가 아는 기아에 있는 다른 딜러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K7 살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요거 판매 마진 나한테 좀 줘. 뭐 이런 식이에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전속사에 근무하시고 계신 설계사분한테 뭐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해요. 어린이 보험은 현대, 메리츠, KB 이 3개 회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3개 회사를 벗어나는 상품의 어린이 보험을 가입시키는 설계사는 사실 진짜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과감하게. 그 3개 회사를 벗어나질 않아요.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아는 설계사가 삼성화재야. 삼성화재. 야, 우리 회사 어린이 보험 걔네 못지않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가입해. 막 갱신형으로 막 다 때려 넣어버려요. 그냥 주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나는 현대 거 가입하고 싶은데, 구댕구 어린이 CI 보험 이거 가입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설계사가 삼성화재를 다니고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네께 제일 좋대. 무조건 좋지 않아도 그냥 자기네가 제일 좋은 거 판매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설계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본인의 한도 내에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에 충족하진 않잖아요. 지 밥그릇 채우려고, 실적 채우려고 지네 회사 걸 파는 거지.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막 나 끝까지 어떻게 할래 그러면 현대에 있는 아는 설계사를 조인을 해가지고 내가 니네 거 하나 팔아줄 테니까 나 판매 수수료를 좀 나한테 줄래? 뭐 이런 식이면 얘 입장에선 수수료 얘한테 다 주고 고객 관리, 막 귀찮은 고객 관리 보상 처리 이런 것만 얘한테 떠넘기는 건데, 그럼 얘는 잘 하고 싶겠냐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원수사는 절대 안 된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것만 비교를 해봐도 보험 회사마다 보험료도 다 다르고 그 해의 손해율도 다르고 인수하는 인수 기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뭐 안보험 1,000만 원당 10,000원을 받는데 어떤 회사는 안보험 1,000만 원당 12,000원을 받는 등 이렇게 각 회사마다 어떤 상품은 고객한테 유리하고 어떤 회사는 이게 유리하고 다 틀려요. 어떤 회사는 젊은 사람이 가입했을 때 유리한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나이 든 사람이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유리한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사에 계신 분들은 이런 조율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니까 원수사 설계사들은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뭐 본인들도 사실 알고 있는데 저처럼 저는 이제 한 30개 보험회사를 취급하고 있는 GA라는 구조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프라임 에셋이라는 회사가 GA 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 보험영업 대리점인데 제네럴 에이전트라는 전 보험사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회사, 고객이 원하는 상품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고객은 이 상품이 더 저렴하고 유리하다, 이 상품이 더 효과적이다, 이거를 판단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속사는 이게 안 됩니다. 설계사를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 전속보험 설계사를 피해라. 이거는 아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네, 전속사한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설계사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설계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오래 근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고객 입장에선. 근데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 입사를 해서 막 뭐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계약들만 막 받아서 수수료 막 받고 보험 영업 뭐 돈도 잘 벌고 좋네 하다가 자기 인맥 다 떨어지고 나서 계약 이제 안 나오니까 급여가 없네, 적네, 그만둬 버려야지 하고 그만두시면 그 가입했었던 계약은 다른 설계사한테 무조건 담당자 배정을 받아서 이관이라는 걸 통해서 담당자 배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 새로운 담당자한테 뭔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물어보거나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저희 표현으로 흔히 고하계약자라고 해요. 듣기에 좀 거북하셨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 표현이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계약은 유지되고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런 정도의 고객이 돼버려요. 그런 분들이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속 기간을 살펴보시고 안정되게 이 잡을 이거를 본인의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문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문성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아주 쉬운 예로 이 일이 사실 뭐 시간 할애라든지 뭐 미팅 약속이라든지 사람을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관리를 하고 이 일 자체를 시간 할애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시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알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뭐 투잡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알바로도 해도 되고 투잡으로 해도 되는데, 문제는 고객이 어떤 요청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바로 얻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로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아는 이모의 친구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분한테 가입을 했어. 뭘 물어보면 보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보험 설계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정도 지경이다라고 하면.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담당자한테 뭐 보험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 처리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나보다도 더 몰라. 그러면은 이건 보험 설계사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직업으로 영위하면 안 돼요. 저 다 놓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전문성, 막 이 일을 얼마나 열의를 갖고 들이파고 있느냐, 공부를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바뀌는 약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뀌는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전문성, 이 일 자체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위하고 있느냐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건 저의 경험담이기도 해요. 얼마나 허세를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건데 뭘 표현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명함에 보면 무슨 뭐 재무설계사, 뭐 자산관리사, 무슨 뭐 투자상담사, 막 별의별 뭐 미사역으로 꾸며놓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보험을 설계를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인데 내 보험 설계사라는 내 타이틀이 너무 초라하게 작게 막 느껴지고 내가 보험 일을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을 받아들일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보험을 판매하고 설계하고 고객한테 권해드리는 보험 설계사라는 얘기를 떳떳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말을 뱅뱅 내가 알아듣지 못한 어려운 말로 뱅뱅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어느덧 난 보험 청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지면 낚이신 거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직함이 본부장이지만 제 명함에는 보험 설계사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험 일을 하는 보험 설계사예요. 저도 제 고객 보험을 설계를 하고 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회사에서야 뭐 직함이 본부장이지만 고객들한테 본부장 아니잖아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을 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인 건 양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허세 안 돼요. 이거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저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져 있던 시절에 이랬습니다. 지금은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사실 고객은 알 수 없는 거지만 보험 설계사들끼리는 알고 있어요. 실적. 실적을 잘 하시는 분한테 가입하시는 게 맞아요, 사실. 옛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여유롭게 고객들한테 설계도 할 수 있고 내 실적 막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이 필요치도 않는 혹은 고객한테 필요 없는 상품을 나의 어떤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급여를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막 들이민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짓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 1번하고 같이 다시 한번 연결이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수사는 제가 다니던 그 회사에서는 한 달에 30만 원이라는 기본 실적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안 나와요. 되게 웃긴 구조죠. 27만 원의 실적을 하면 급여가 안 나와요. 30만 원을 무조건 넘어야 돼. 그러니까 27만 원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만 원이 모자라잖아. 그럼 내 계약을 넣던지 막 아는 사람한테 야, 나 실적 모자라니까 계약 하나만 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막 집어넣어서 채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희생양이 됐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제가 고객분들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보느냐고 이렇게 증권 분석을 통해서 계약을 보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보험들이 한 3만 원짜리에서 한 5만 원 사이에서 이상한 보험들이 있어요. 이 보험은 뭐지? 보면은 대부분 아는 누가 저번에 뭐 급하다고 해가지고 하나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 설계사를 피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나오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이 사람의 업무량이
받침되지 않는 분들한테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원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의 실적에 맞춰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잘 해 오신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보험 가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 고객분들이 설계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포인트도 되지만 반대로 현직에 지금 현업으로 보험 설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이 직업 하시면 안 돼요. 네.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뭐 이거야. 차츰차츰 쌓아 나가는 거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다른 일 찾아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인생뿐만 아니라 고객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명확하게 잘 활용을 해서 혜택도 받고 아니면 만기가 돼서 뭐 연금도 받고 무슨 일 생겼을 때 가족들 위해서 뭐 사망보험금이 나가서 이렇게 남은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단지 이 보험일이라는 것 자체로 내 주머니만 불리는 존재로서 이 직업을 영위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대다수의 다른 설계사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한두 명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설계사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요 점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고객분들도 설계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주시고 설계사분들도 이 범주 안에 들도록 노력하셔가지고 이 직업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뭐 전속사나 아니면 뭐 이런 직업군에 지금 소속돼 있지 못하신 설계사분들이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상의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런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 시켜드리고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런 범주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연락 주셔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봐요.